자, 이란 원정을 비겼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사실 아쉽죠.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워. 왜냐면 이 결과를 무승부란 결과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괜찮아. 그리고 경기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란전 프리뷰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솔직히 걱정이 많다. 근데 일단 승점이라도 따주면 고맙고 덕현이 형 말씀 그대로 질 땐 지더라도 좀 잘 져야 된다. 잘 져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일단 만약 이렇게 하고 졌더라도 경기는 잘 진 건 맞아요. 경기력 물론 이제 비판은 받았겠지만 경기력 자체는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승점도 땄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성과는 거뒀다. 근데 이게 또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먹히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성호가 또 넣을 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자디 스타디움이잖아요. 거기 산 좀 깎아서 한 해발고도 한 500m 뭐 몇 미터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 조금 낮은 위치에서만 지어놨어도 우리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고지대 뭐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지대는 가봤죠. 뭐 산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축구를 해본 적은 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느끼겠습니다만 어제는 분명히 경기도 잘 풀었고 선제골도 넣었고. 그 실점 이후에 분명한 득점 찬스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죠. 근데 경기는 잘했습니다. 경기는 잘했고 특히나 우리가 조명해 볼 만한 킹갓 선수들이 보였어요. 그 부분에서 의미가 꽤 깊었는데 일단 시리아전에서 우리가 변화를 준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리아전에서 이제 이란전으로 오면서 보면 시리아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뛰었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는 송민규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근데 이번 이란전에서는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미 자리에 이재성 선발, 왼쪽 윙포워드로 손흥민, 그래서 황희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라인업의 변화가 일단 일어났고요. 시리아전에는 우리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볼을 빼앗길 가능성 있는 패스는 시도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롱패스를 다이렉트로 뿌리는 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롱패스는 아무리 정확하게 좋은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가 올려도 결국은 먼 거리 패스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죠. 롱패스를 즐겨하는 센터백들이 사실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팀이 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탈취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팀한테 볼이 더 가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벤투 감독이 어쨌든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시리아전에는 점유율을 오래 하고자 일부러 긴 패스를 많이 뿌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롱패스 줄 수 있는 타이밍에도 그거 아끼고 짧은 패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좀 점유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시리아전에는 다이렉트 패스를 좀 아꼈거든요. 근데 이번 이란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프리뷰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라인을 올리고 시리아보다 압박과 견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란이 압박하러 들어올 때 아니면 공격하려고 라인을 올렸을 때 그 상황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역이용을 하려면 다이렉트 패스를 섞어야죠. 맞아요. 게다가 이란의 약점이 이 측면 쪽 뒷공간 한 번에 뒤쪽으로 넘어오는 패스를 막는 것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이렉트 패스를 자주 시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리아전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다이렉트 패스를 이란전에는 많이 시도했다고 생각해요. 정우 형도 잘 올려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원에서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멤버 구성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이재성이 저는 시리아전이랑 이란전 비교했을 때는 이재성 선수가 가져갔었던 이런 활동량이나 그리고 저는 찬스 메이킹도 지속적으로 시도 이게 사실 다이렉트 패스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골 자체도 이재성 선수의 이런 침투 패스로부터 나왔고 이제 그런 다이렉트 패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재성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훨씬 좀 많아지지 않았나. 물론 막판에 이재성 선수가 또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시리아전보다는 그래도 이란전에 보여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시리아전은 확실히 좀 안 좋았었으니까. 시차 적응이 좀 덜 됐나? 약간 좀 아직 몸이 좀 무겁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선발로 안 썼다라고 딱 느꼈어요. 교체 나서 하는 거 보고. 지금은 약간 컨디션이 우리가 알던 이재성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란전에서는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아쉽게도 마지막에 또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다. 근데 좋았던 부분은 골 장면과 좀 이어졌고 후반에 이제 상대의 백포가 대표팀의 풀백을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중앙 쪽 공간이 생겨요. 근데 그 공간으로 패스를 과감하게 우리 미드필드 선수들이 찔러줬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초반에는 그 다이렉트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동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다이렉트 패스로 또 뒷공간을 파는 스루 패스로 이란 수비 진영에서 오히려 우리가 재미를 보는 흐름들이 있었죠. 게다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터치랑 기술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볼을 잘 지켜내고 잘 다루기도 했었고 연계도 괜찮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돋보였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리아전에서 이란전으로 오면서 변화를 준 부분은 강한 압박과 후방 1대1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리아전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긴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시리아전에는 중원 간격의 문제도 있었고 막상 최후방 수비수의 1대1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1대1을 잘 매치시키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종 이 1대1 수비가 좀 뚫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뭐 하나의 벽을 쌓았다고 한다면 시리아전에는 이번 이란전에는 적어도 후방에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 벽을 더 두텁게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재는 더 잘하더라고. 김민재 때문에 그래요. 네, 시리아전보다 훨씬 잘했고. 제가 보기엔 김민재의 활약이 워낙 대단했고 또 수비적으로는 정우영 선수도 보탬이 되면서 맞아요. 후방에서의 어떤 1대1 수비는 훨씬 더 시리아전보다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대신에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리의 기동력이 유지가 됐었던 전반 중반까지 후반 중반까지가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력들이 모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고지대라는 특수성도 있고 근데 잔디 상태는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컨트롤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뭐 조기성 선수나 송영 선수 이제 그냥 잘하고 와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연락했는데 잔디 상태랑 이런 거 물어보니까 컨디션은 되게 좋았다. 그래서 어제 보면 과도하게 막 볼이 튀거나 이런 장면이 없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또 어제 그 이동국 해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동국 해설은 가봤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못 느낀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체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전반 후반부 그리고 후반전 이제 막판에 갈수록 조금 더 선수들에게 체력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원정보다 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정이면은 막 이렇게 일찍 지치는 타이밍까지 예상 안 해도 되는데 이 아자디 원정은 우리가 가면서 초반에는 승부를 던져야 되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선수들이 지칠 수 있는 것을 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또 따로 영상을 다룰 거니까 이번 영상에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변화에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맞춰간 선수를 저희가 3명 정도만 꼽아왔습니다. 킹갓 선수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손흥민이죠. 손흥민 지금 2경기 연속골입니다. 이날 경기의 득점자입니다. 사실 전반에는 좀 많이 막혔어요. 왜냐면 시리아전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중앙으로 몰아넣는 미끼 움직임을 막고 측면 쪽에 공간을 오히려 만들어줬죠. 되게 이타적으로 했죠. 시리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측면 쪽에 저 황희찬 선수랑 송민규 선수가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황희찬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가 그날 경기는 기회를 좀 놓치는 바람에 쉽게 우리가 가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었고 근데 이날 손흥민은 미끼 움직임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좀 더 이타적인 역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폭이 벌어지면 중앙 쪽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의 어떤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중앙 기용은 시리아전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인포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더 침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턴. 근데 여기서 이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1대1로 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 몇 번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그 특유의 약간 매크로라고 해도 되는 맞아요. 측면에서 접고 바로 슈팅. 그러니까 템포가 빠르고 이 동작 자체가 워낙 간결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걸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란이 이거를 엄청 대응을 잘했더라고. 손흥민에 대한 진짜 집중 수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한번 툭 치고 접고 슈팅하려고 하는데 그냥 미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딱 손흥민 저 패턴만큼은 완벽하게 지금 이란 수비진이 대비를 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는 슈팅하면 이제 수비에 좀 막히고 튕겨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패턴도 특히 대비를 좀 잘해왔었어요. 수비에서. 근데 후반전에는 우리가 이 다이렉트 패스를 좀 더 과감하게 찔러넣고 손흥민 선수도 좀 더 중앙지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재성이나 황인범과 같은 선수들이 좀 더 볼을 주고받으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패스 거리를 좀 좁혀놓으면서 좀 더 다양하게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패스가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그 흐름을 살려서 침투 이후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뭐 저희가 오늘 킹갓 선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날 이재성 황인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인범은 시리아전 이어서
이게 러시아 가면서 진짜 이 성장을 엄청나게 했다는 느낌이 들고 황인범이 제가 볼 때는 에이스가 됐어요. 네. 왼쪽 미드필드에서. 그리고 이재성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했던 게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진 패스 넣는 건 물론 이제 끊기면서 실점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 활약을 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재성 선수는 어제 굉장히 이재성을 맡겨주면 잘한다라는 걸 조금 더 증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김승규 골키퍼도 그런 것처럼 결국 실점 장면에 약간 이어지게 되면 결국 칭찬받을 걸로 확실하게 기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재성이 대표팀에서도 고점 활약을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지금보다 컨디션이 좀 더 올라오긴 해야 된다. 올라와야죠. 왜냐면 우리가 아는 이재성이 100% 다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보다 더 잘했고.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제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리아전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재성을 적응을 했을 때 이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엄청 잘했을 때 우리는 봤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마인츠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게 대표팀 경기력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죠.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 시리아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네. 그래서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은 2009년 박지성 이후로 12년 만에 터진 한국 선수의 이란 원정골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유니폼이 달라져서 그렇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골이 넣은 선수가 있어요. FE 서울의 하대성. 그렇지 에스테가. 그래. 와, 아침 그 칩샷. 맞아요. 개 지린 칩샷 아니야. 진짜 개 지린 칩샷. 2013년에 아침에서 나왔던. 기억나요. 아침 역사상 최고의 골 중에 하나예요. 진짜 개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골인데. 나 그 안정환 스코틀랜드전 칩샷과 거의 그렇죠. 비슷하지 않나. 전 그걸 라이브로 봐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좀 했었고. 그 대표팀 기준으로는 박지성 선수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12년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란은 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1498일 만에 선제골을 실점했어요. 2017년 9월 5일 시리아전 이후로 첫 실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건 여기 오면 다 어려워해요. 2017년 9월이면 이제 우리 해설 이제 딱 한 1년 정도 됐을 때군요. 그렇죠. 네, 저 때면은 17, 18 시즌이 막 들어갈 때. 그러네요. 이 무렵에 이제 그 이청용 선수가 팰리스에 있던 시절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완지 팰리스 이런 거 경기 했었거든. 프리미어리그 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면서 골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킹갓 선수는 정우영 선수인데 시리아전에 사실 정우영 선수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란전만큼은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3선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후방 빌드업을 도맡아주면서 좌우 전환 또 측면 쪽의 배급도 좀 빠르게 해줬고 상대 압박이 덜할 때는 위로 올라와서 이제 중원에 보탬도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상대 압박이 덜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란이 압박을 할 때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서 라부이피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란이 압박하지 않고 물러서는 동안에는 굳이 센터백 2명한테 이란 선수들이 안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후방에 센터백 2명만 그냥 남겨놓고 정우영 선수는 미드필드 위치로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좀 더 보탬이 되어주면 돼요. 근데 이 판단은 정우영 선수가 진짜 빠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삼각형 구도를 계속해서 설정을 잘해줬죠.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정우영.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어제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스타일은 4-2-3-1에 좀 더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는 황인범도 굉장히 많이 전진했고 이재성은 뭐 당연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고 이제 이 두 선수가 수비 부담 없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전진 패스를 뿌릴 수 있었던 거는 정우영이 뒤쪽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활약이 좀 저는 괜찮았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그 공중볼도 좀 잘 따고 이 선수가 왜냐면 피지컬이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수비를 굉장히 잘 해냈어요. 그렇죠. 중간중간 이제 정우영 선수를 이 경기 말고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압박에 대한 어떤 대처가 좀 아쉽다. 그리고 수비 범위가 조금 좁은 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이 나이만큼은 정우영 선수가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선 선수들 우리가 잘 보면 정우영 이상으로 기용을 확실하게 할 만한 카드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애매해요. 지금 전체를 다 놓고 봐도 정우영이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황인범도 3선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황인범은 그보다 윗선에 윗선에 왜냐면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우영을 뺐을 때 그 자리에 막상 들어갈 만한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가 아직은 애매해요. 애매하죠. 사실 정우영 선수가 나이로 따졌을 때는 기성용이나 구자철이나 이쪽이랑 이제 동년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성용, 구자철은 어쨌든 국가대표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정우영 선수는 아직까지 뛰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개인기량도 좋다고 봅니다만 이 자리에 대한 대체자가 지금 명확하진 않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출전 빈도를 보아도 그렇죠. 정우영이 일단 먼저 믿고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이 폼 그대로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정우영 선수한테 응원을 좀 건네고 싶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사실 김민재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수비였어요 사실. 나는 어제 그 타레미 그
어깨 싸움에서. 아 맞아요. 어깨 싸움도 아니지. 그냥 이렇게 달라드는 거 이렇게 쳐낸 거지. 난 그걸 보고 이제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너무한 처사. 네, 너무하다. 잔인하긴 했어요. 네. 좀 너무했어. 어제 좀 너무 수비를 인간미 없게 하더라고. 아니 근데 와 그냥 도전 한번 하면 다 볼만 딱딱 끊어내고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다 이겨내고 이러는데 와 나 진짜 이런 임팩트를 받아본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나는 1819 시즌에 반다이크 봤을 때 물론 이거 반다이크 김민재 동급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경기 영향, 한 경기의 그 임팩트. 나는 1819 시즌에 반다이크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잘할까. 스피드 돼, 예측력 좋아, 공중볼 피지컬 하드웨어 돼, 패스 돼. 와 진짜 이거는 수비함에 있어서 인간미가 너무 없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김민재가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드업 할 때도 본인이 볼도 운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리는 포인트가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왜냐면 이란이 중원에서도 빽빽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가 횡패스랑 백패스가 많았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김민재가 그걸 본인이 잡고 이렇게 올라 그 페네르바체에서도 그걸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하죠. 난 그래서 그거 보고 답답하면 내가 한다. 이게 대단하다. 너무 우리 진짜 너무 좋은 수비수를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보면서 진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감탄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의 최고 킹갓은 골 넣은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김민재야. 솔직히 무조건이야. 저는 김민재가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이제 벤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알 홍보를 하나 하자면 이번에 원투펀치 그린에서 영상 리뷰를 한 게 벤투 감독 그 시리아전 경기예요. 내용이었어요. 다음 카카오나 카카오톡 뷰에 원투펀치 구독하면 또 되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좋겠고 구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영상 분석했던 게 있는데라는 게 지금 자꾸 머릿속에 남들거든요. 만약에 좀 이해를 더 하고 싶으시면은 그 원투펀치 그린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또 쭉 나와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정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같이 잘 돼야 조회수가 나오고 구독자가 높고 이명철을 영입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리고 그 시리아전 그거 하려고 저 토일 일 동안 회사에서 일할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심지어 잠도 여기서 잤어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봐주셔야 형철이가 좀 장기적으로 원투펀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원투펀치 지금 신입생이거든요. 그런 영상이 있고 아마 오늘 11시에 그 이제 주니어님, 지연이언님 그리고 순자 아나운서니까 돼가지고 클래식 편에 하나 찍을 것 같아요. 아마 라이브로 그 오리지널 함준이 장지연의 원투펀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 봐주시고 원투펀치 구독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투펀치 채널인가요? 여기? 박종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